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동산 경매는 맑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아무래도 임장 다니기가 좀 힘들어요. 신발도 젖고 바지도 젖고, 그다음에 운전해서 가면 주차할 때는 찾아야 되고 되게 많이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내 경쟁자들도 똑같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조금 힘들어도 힘을 조금만 더 내고 물건 조금 더 열심히 보고 현장 임장도 가보고 저희 집가사랑 경매학원에서 경매 공부도 해보시면 남들보다 훨씬 더 좋은 가격에 경쟁력 있게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경매 물건은요, 서울시에 위치한 42평형 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동대문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서울에 위치한 방 4개, 화장실 2개, 40평대 아파트라고 하면은 얼마 정도 할까요? 당연히 10억은 너끈히 넘어간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경매 물건은요, 가격이 정말 저렴합니다. 같은 단지 내에 있는 35평형 매매 물건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지금 매각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 나홀로 아파트도 아닙니다. 약 500세대에 달하는 대단지 아파트 경매 물건, 동대문구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경매 물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경매 물건은요, 사건 번호 2023 타경의 112974, 서울시 동대문구 답심리동 1000, 레미안 엘파인 아파트 102동 801호입니다. 감정가 11억 3천만 원에서 2회 유찰이 되었고요. 그래서 64%인 7억 2,320만 원의 매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 면적이 34.73평, 토지 면적이 16.97평, 42평형 아파트인데요. 7억 2,320만 원이라고 하면은 믿을 수 없는 가격이죠. 정말 놀라운 가격입니다. 거기다가 총 채권액이 10억 원을 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경매 취하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같이 지도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미안 엘파인 아파트는 2011년식 9개 동 472세대로 구성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주차 공간은 546대, 그러니까 세대당 약 1.15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고요. 지하 주차장에서 아파트로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거의 다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있죠. 아파트 주거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레미안 엘파인 아파트 뒤쪽으로는 배봉산, 답심리 공원 등이 위치를 하고 있는 숲세권 아파트입니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숲세권 아파트 보기 쉽지 않죠. 인근에 지하철역이 바로 근거리에 있진 않습니다. 요거는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동대문구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 지하철역들은 되게 많아요. 5호선 답심리역까지 버스로 약 15분, 2호선 신담역까지는 20분, 1호선과 수인 분당선, 경의 중앙선이 다 있는 청량리역까지는 20분가량 소요가 됩니다. 초역세권은 아니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여기 아파트 위치는요, 서울 전역에 어디로든 이동하시기 어렵지 않은 좋은 입지에 있습니다. 마트는 대로변에 하나로마트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는 도보 8분 거리의 배봉초등학교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지금 신통기획 재개발도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주변의 생활 환경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인근에 서울시립대학교 등도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근에는 지금 면목선이 예타를 통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앞에 여기 생기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조금 더 교통 환경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 사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식으로 한 층에 2개 호수씩 위치를 하고 있고요. 사진을 보면요, 외관 도색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내부도 굉장히 관리가 잘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1년식이니까 약 13년 정도 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올드해 보이거나 낡았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죠. 그리고 이 동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대형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배봉산 숲뷰를 거실에서 바로 감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총 20층 중에 8층 중층에 위치해 있고 향은 거실 기준으로 남서향입니다. 지금 오늘의 경매 물건은 단지 안쪽에, 가장 안쪽에 위치한 동이에요. 그래서 대로변의 소음이나 공해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고 조용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배봉산 숲뷰를 바로 누릴 수가 있고 내가 내려가자마자 산책로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좋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네요.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8월 14일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그 이후 2020년 6월 22일 농협손해보험의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이후에 후순위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이 추가로 설정이 되었고요. 이 물건은 중복 경매가 신청이 된 물건입니다. 2023년 9월 13일 A파이낸셜 대부, 그로부터 2일 뒤인 9월 15일에 농협손해보험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지금 중복 경매가 신청이 됐는데요. 말소 기준 권리자도 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에 무인력 기각 가능성은 없고요. 낙찰 이후에 낙찰자한테 인수되는 권리 없이 전부 깨끗하게 소멸합니다. 경매가 처음이신 초보분들도 이런 물건은 안전하게 입찰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등기부등본을 보다 보면 저희가 대부업체에서 근저당권과 전세권의 같이 설정하는 경우를 꽤나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이유를 잘 알고 계신가요? 그 이유는 배당 때문에 그래요. 이 물건이 경매로 낙찰이 되면 배당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임차인이 있다, 소액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근저당권자나 전세권자보다 먼저 앞서서 3순위로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부업체에서는 돈을 먼저 빌려준 건 난데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받아가게 되면 자기가 변제받을 금액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업체에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금액이 대부분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일과 같은 날짜에 전세권이 같이 설정이 된다라는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부동산의 담보로 대출을 일으킬 때는요. 최초로 대출을 일으킬 때는 시중은행에서 가장 먼저 돈을 빌립니다. 안전하기도 하고 금리도 저렴하죠. 그런데 앞서서 내가 이미 대출이 있다라고 하면은 대부업체를 이용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대부업체를 이용해서 대출을 일으킬 때는 자기의 부동산 담보의 한도까지 꽉꽉 채워서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대부업체에서는 자기의 채권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을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근저당권과 전세권을 같이 설정을 해놓게 되면요. 소유자가 여기 세입자 구해주세요 라고 공인중개사한테 매물을 내놨을 때 저희가 등기부등본을 당연히 확인을 하죠. 그러면 앞서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임차인이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후속으로 들어올 임차인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업체가 자신의 채권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해 놓은 게 이렇게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같이 설정된 물건들이다. 소액 임차인이 만약에 전입을 후순위로라도 하게 되면요. 대부업체보다 무조건 빨리 최우선 변제를 받아가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세권과 근저당권을 같은 날에 같은 업체가 설정을 했구나 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어떤 분들은 대부업체에서 전세권을 설정했다는데 그러면 이 물건 내가 낙찰받고 나서 대부업체 상대로 명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전입은 되어 있지 않은 전세권입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해드린 이유와 같이 형식적으로 설정이 되는 거고요. 경매 낙찰 이후에 깨끗하게 소멸하게 되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입찰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법원 현장 조사 시에 조사된 임차인 내역도 없고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 초보자 분들이라도 누구나 입찰 가능한 안전한 물건이다 라고 제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권리 분석적으로도 깨끗하고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42평형 아파트인데 7억대다 라고 하면 얼마나 싼 거야? 또 궁금하죠? 우리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부동산의 매매 매물 호가를 확인해 볼게요. 1층 저층이 10억, 3층이 11억, 20층이 12억 이렇게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경매 물건은 8층 중층이기 때문에 10억, 11억보다는 조금 더 비싸겠죠? 그 이상을 호가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여기가 대형 평형에다가 72세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거래 내역은 2020년 10월에 7억이 거래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지금 최저가가 7억 2,300이니까 4년 전 거래 가격까지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요. 심지어 현재 소유자가 4년 전에 매수한 가격이 6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럼 최저가랑 지금 7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4년이나 시간이 지났는데 오히려 지금 42평형보다 작은 35평형 물건이 올해 5월에 8억 원의 매매 거래가 됐습니다. 이거를 본다면 지금 최저가인 이 물건은 우리가 무조건 입찰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대형 평형이기 때문에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단타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한테는 좀 맞진 않고요. 실거주를 하실 분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이신 분들이 이 부동산을 매수를 하게 되면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을 감안하셨을 때 좀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서울 시내에 6억대 소형 아파트 매물이 씨가 말랐다라는 뉴스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물건은요, 42평형 방 4개, 화장실 2개, 뒤쪽으로는 숲이 보이는 숲세권 대단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최저가 7억 2,300만 원에 지금 매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매 호가보다 약 4억 원가량 저렴하죠. 4년 전 가격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매매 시장에서 아무리 깎고 급한 급매물을 잡는다라고 해도 4억 원이나 싸게 매물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있나요? 있으시다면 그 매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부동산 경매에서는요, 5천만 원, 1억 원, 크게는 3억 원, 4억 원까지 훨씬 더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더 싸게 사면 이걸 나중에 매도를 했을 때 수익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많은 분들이 부동산 경매는 왠지 꺼려지고 명도도 어려울 것 같고 권리 분석도 자신이 없다, 이렇게 부동산 경매를 두려워하실 때 여러분들은 이 틈새 시장을 잘 노리셔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부동산 경매 공부를 하고 싶다, 그리고 더 많은 추천 물건도 받고 싶다, 내가 투자하기 전에 전문가의 안전한 검토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아래 더보기란 참고하시고 저희 집가사랑 경매학원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덥고 습한 날씨에도 지치지 말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부동산 경매 투자를 응원하는 집가사람 경매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